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82쪽과 83쪽에 있는 뭘까요? 네, 자연수 곱하기 소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소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준기가 과자를 만들려고 해요. 맛있겠다, 과자. 그렇죠? 중에 과자를 만들려면 밀가루가 2kg에 0.6만큼 필요합니다. 뭔가 달라요. 지난 시간 잠깐 보시면 앞장 넘겨보시면 선물 한 개가 1.4m, 근데 선물을 3개 했어요. 약간 그거랑 1.4m라는 게 미리 나왔지만 오늘은 2kg에 0.6만큼이야. 0.6만큼 이게 뭘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비율의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1.2m, 1.4m라는 개념은 그냥 주어진 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긴 0.6만큼이에요. 이 비율 개념은 뭐냐면 전체는 1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1로 보는 겁니다. 전체를 1로 보고 전체면 1이고요. 말 그대로. 그 중에 0.6의 비율인 거예요. 좀 어렵네요. 그렇죠? 0.6을 그러면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좀 쉽게 보려면 10분의 6. 사실 이것도 쉬운 거나 여러분들이 분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10분의 6이죠. 10개로 나눈 것 중에 6개. 우리 피자 10조각짜리 피자 한 판 중에 6조각.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한 판은 전체고요. 그 중에 6조각. 피자 한 판 중에 0.6만큼.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비율입니다. 사실 비율 개념이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1.2m, 1.4m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비율의 개념은. 사실은 수로 나타냈을 때는 다르지 않지만 이게 미터냐 또는 비율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 결과에 답을 쓸 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수학에서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답니다. 필요한 밀가루 양을 알아보겠습니다. 2kg에 0.6만큼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 친구가 지금 요리하고 있네요. 선생님도 집에서 선생님 가족들이 스콘 같은 걸 잘 해먹는데 2kg에 0.6만큼은 2kg보다 무거울까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전체를 비율로 보면 몇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1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1이고요. 근데 그것의 0.6만큼이라고 했어요. 2kg보다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네, 돌아왔죠? 네, 맞아요. 1보다 0.6이 작죠. 그래서 작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그러면 준기에게 필요한 밀가루의 양이 얼만큼일지 한번 그림에 나타내 보래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친구 얘기를 한번 볼까요? 2kg에 0.5만큼은 2kg에 0.5배 또는 2kg의 반이에요. 한 배, 아까 전체를 1이라고 본다고 했죠? 한 배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5배, 반, 2분의 1. 그래서 절반이에요. 절반은 여기 보니까 1이네요. 0.5가 이렇대요. 근데 우린 얼만큼? 0.6만큼이에요. 그러면 0.5에서 0.1 사이 몇 칸 나누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똑같이 나눠야 돼요. 여기는 지금 어림하는 데니까 선생님이 약간 부정확하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디일까요? 어디를 가리켜야 될까요? 네, 여기에요. 여기를 가리켜야 돼요. 0.6만큼이니까. 그럼 그림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대략 요만큼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좀 예쁘게 색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삐져나가지도 않게 잘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렸어요. 이번엔 앞 시간보다 좀 편한 것 같아요. 준기에게 필요한 밀가루의 양은 우리 약 어림이니까요. 약 몇 킬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에 가까워요? 2에 가까워요? 한번 반올림 한번 해볼까요? 네, 약 1kg이에요. 그렇죠? 1kg 이렇게 써도 되고 입니다. 이에요. 쓰셔도 돼요. 다라고 쓰셔도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선생님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죠? 네. 준기에게 필요한 밀가루 양을 구하는 식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다고 했어요. 식 쓰는 것. 중계 2kg에 0.6이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2 곱하기 0.6.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식으로 쓸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풀이해내는 것도 그 다음 과정이지만 식을 쓸 수 있냐 없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 곱하기 0.6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래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수직선 이용해서 아까 얘기 나눴었죠? 이걸 그림으로 완벽한 수직선은 아니지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면 여기까지 1이었고요. 여기까지 2였어요. 그러면 여기 2까지를 총 몇 칸으로 나누면 우리가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0.6으로 나눈 0.6 몇 칸으로 나누면 편할까요? 몇 칸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칸으로 나누는 게 편할까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몇 칸? 10칸으로 나눌 거예요. 2를 10칸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 2를 10칸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0.6이니까 총 몇 칸일까요? 0.6칸일까요? 몇 칸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나요? 몇 칸 해야 될까요? 네, 0.6은 아까 분수 나타내면 몇이었죠? 0.6은 분수 나타내면 10분의 6이었죠. 10칸은 결국은 10조각이에요. 피자 한 판을 2라고 되어 있지만 한 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판을 10조각으로 나눈 것과 똑같아요. 그럼 몇 조각을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칸의 크기를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숫자로 이제 나타내려면 한 칸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2의 0.1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2의 10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물론 뒤에 분수의 곱셈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 한 칸은 2의 0.1 또는 2의 10분의 1과 같아요. 10개로 나눈 것 중에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요. 10분의 1 또는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요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니까 0.1. 지금 우리는 똑같이 나눈 거예요. 똑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우리 분수 얘기했던 등분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등분 똑같이 나눴어요. 10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2의 0.1, 2의 10분의 1은 몇일까요? 2의 0.1은 몇일까요, 여러분? 몇일까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럼 2의 10분의 1로 가볼까요? 2의 10분의 1은 2 곱하기 10분의 1. 또 이건 같이 표현하면 2 곱하기 0.1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2이기도 하죠. 10분의 2는 옆에다 쓸게요. 10분의 2는 이렇게 거꾸로 와야겠죠. 소수점이. 그래서 0.2가 되죠. 0.2.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0.1이 두 개인 상황이거든요. 0.1이 하나면 0.1, 0.1이 두 개면 0.2. 그래서 0.2인 거죠. 그러면 요 노란 거 하나가 0.2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1이 6개가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0.2가 6개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와,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복잡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희한하게 왔어요. 지금 이해는 안 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왔어.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배웠었죠. 0.2가 이거 덧셈으로 할 수 있죠? 0.2가 하나면 0.2, 0.2가 두 개면 0.4. 덧셈으로 나타내 볼까요? 여기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로 나타내 볼게요. 자,
0.2 곱하기 6 해서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가 돼서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해야겠네요. 그러면 줄친 것만 계산해 볼까요? 0.4 더하기 0.4 더하기 0.4.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이미 선생님 이미 나왔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렇죠? 0. 요거 더하면 0.8 더하기 0.4 1.2. 물론 이거가 이 수학식이 사실은 곱셈식은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0.6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그래서 0.6 더하기 0.6 해서 1.2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여러분들의 두뇌를 확장시키고 수학적인 이해력, 수학적인 탐구력을 사실은 지금은 확장시키고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사실 세로셈으로 하는 게 그걸 사실은 1시간이면 이번 단원에 할 거 다 설명하고 끝내버릴 수는 있어요. 아마도 옛날 공부를 한 선생님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옛날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계산만 여러 번 하는 걸로 했었죠. 뭐 여러분들이 구몬이나 뭐 빨간 펜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여러분의 탐구력, 이해력, 뭔가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수학적인 이해력, 수학적인 창의력 등등을 확장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연구가 된 방법을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분수의 곱셈 돌아왔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어요.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생각한 방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2 곱하기 0.6. 이건 쉬워요. 이제 앞에는 그대로 2 쓰면 되고요. 0.6은 10분의 6 쓰시면 돼요. 이거 뭐죠? 자연수 곱하기 분수네요. 자연수 곱하기 분수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자연수와 분자 부분을 곱셈하는 거죠. 2 곱하기 6. 잠깐 미리 풀고 와도 돼요. 잠깐 멈추고. 그러면 2, 6, 12.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0인데 소수점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여기 분수 부분, 분모 부분에 10이 있으니까 0이 하나 있으니까 거꾸로 자릿수 소수점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1.2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까 했던 것과 똑같죠? 맞죠, 여러분? 1.2. 아까 우리가 했던 1.2. 그럼 보기와 같이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3 곱하기 50은 150입니다. 여기 10분의 1하고 10분의 1 했더니 3 곱하기 5는 15가 됐답니다. 10분의 1이 됐더니 여기도 답도 10분의 1이 됐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과정에서 여기서 10분의 1이 됐더니 답에서도 10분의 1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면 계산 결과가 그렇죠. 10분의 1배로 갑니다. 그러면 2 곱하기 6은 10이잖아요. 2 곱하기 0.6. 0.6은 6에서 10분의 1배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도 10분의 1배 한 게 되겠네요. 그렇죠? 12의 10분의 1배 한 건 사실은 옆에서 우리가 했던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1.2가 됩니다. 12의 10분의 1이니까 반대로 소수점을 이동시키시면 돼요. 아시겠죠? 계란 한 판만큼 이동. 그럼 1에서 어림한 결과 계산한 결과 아까 우리는 약 1kg이라고 얘기했었죠. 1.2가 나왔 정확한 값은 1.2라고 나왔으니까 뭐 우리의 어림한 값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30 곱하기 0.4 여러분들은 한번 계산할 시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분수로 계산해도 되고 여러분들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30 곱하기 0.4, 7 곱하기 0.13 시간 드릴게요. 네, 돌아왔나요? 선생님은 뭐 세로셈으로 아마 여러분들 뭐 학원이나 미리 집에서 학습한 친구들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연수 곱셈. 사실은 그게 요 방법을 가져온 거긴 해요. 왜냐하면 4 곱하기 30 하면 120이잖아요. 근데 얘가 10분의 1배 했으니까 얘도 10분의 1배 해서 이렇게 되는 개념인 거거든요. 12가 되는. 답은 10인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극히 제약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창의력이 요만해져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의 창의력을 더 많이 확장시키길 바라거든요. 오늘 39배 0.4 시간 관계상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분수의 곱셈을 계산하기로 한번 해볼까요? 0.4는 몇 분의 몇이죠? 네, 10분의 4입니다. 약분 먼저 해봅시다. 약분 먼저 해야 계산 편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 분자와 분모. 분자의 부분인 거죠. 자연수는 어차피 분자랑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R은 1이니까 남은 게 없고요. 3 곱하기 4. 그래서 12. 사실은 똑같죠. 그렇죠? 선생님, 저는 창의성이 뭐고 그냥 간단히 편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가서 좀 힘들긴 했어요. 중고등학교 가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 교육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창의력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확장시키고 생각을 키우길 바라거든요. 7 곱하기 0.13 볼까요? 이거 좀 어렵네요. 그럼 이거는 보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7 곱하기 13에 몇 배 한 걸까요? 이 13은 몇 배 한 걸까요? 0.13은 이렇게 가야 되죠. 두 번 가야 되니까 0이 두 개 있어야 돼요. 100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100은 아니에요. 그냥 100은 아니고요. 여기서 100인데 100분의 1이죠. 그렇죠? 100분의 1, 13 곱하기 100분의 1 한 게 0.13이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7 곱하기 13 한번 해볼까요? 7 곱하기 13 세로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7, 3, 21, 7, 1, 7, 91이에요. 그렇죠? 91 곱하기 100분의 1. 그러니까 몇 번 소점이 뒤로 가야 될까요? 두 번 가야 돼요.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소점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0.09 아이고 미안해요. 0.91이죠. 그렇죠? 수점 바로 앞에 있으니까 0.91이 됩니다. 0.91.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맞다. 오늘의 암호가 있었는데 오늘의 암호는 호빵이었어요. 밀가루 만들었어요. 아직 중간에 얘기했었는데 까먹었네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수학 익힘 52, 53 정도 잊지 말고 꼭 풀어주세요. 이만.